반갑습니다. 페페 아빠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어떤 거요? 제가 늘 항상 말해왔던 밈코인 대불장. 얼마 안 남았다는 거. 길어봤자 한 3달? 길어봤자 3달? 드디어 왔구나. 1년을 채워서 대불장이 오네요. 올 것 같네요. 물론 전에도 잔잔한 불장들 왔잖아요. 기억들 하실 거예요. 특히나 덱스에서 가장 핫했던 트롤베이스. 정말 5월 달부터 이제 분산해 두셔가지고 이제 트롤 베이스로 수익이 많이 났다고 저희 기존의 클럽원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페페 아류작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하락했던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물론 바닥 찍고서 반등했던 뭐 페페2라든지 뭐 포가이 같은 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긴 했는데 저점 대비 해가지고 뭐 다른 애들은 거의 아류작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나 또 이제 2.0 계열들은 이게 한마디로 얘기를 드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거래소한테 당했다 이런 느낌도 많이 들기도 하고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몰랐고 제가 사실 2021년에 시바이누 그때 대불장 때는 덱스를 그렇게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했어요. 그때는 그냥 선물이 주력 포지션이었으니까 선물만 많이 했거든요. 그때 안 한 게 가장 큰 후회가 됩니다. 그때 만약에 그때 시대로 이거 덱스 좀 참여들 했으면 시바이누 아류작들 굉장히 많이 핫했거든요. 막 100배씩도 올라가고 시바이누가 10만, 거의 10만 배 넘게 올랐으니까. 근데 10만 배를 그대로 먹은 사람은 없고 한 1만 배 정도 먹은 사람들은 꽤나 많았어요. 정말 진짜 몇 억치 가지고서 막 400억씩 먹고 이런 것들이 나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그게 근데 실제로도 가능했어요. 그때는 유동성이 너무나도 활발했으니까. 그때 안 한 게 되게 후회가 됐는데 2차전이 그래서 언제 올까 했는데 꽤나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21년 대비해서 3년. 올해 어떤 것들이 키워드가 될까요? 저는 모든 키워드가 다 이제 포함될 수 있는 게 올해 민코인 대불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강아지만 띄었다면 올해는 뭐 용의 해니까 드래곤도 뜰 수도 있고 고양이도 뜰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진짜들만 뜨겠죠. 저는 그런 것들만 계속 분류하고 매일같이 이 시장에 갑작스러운 패턴들이 다른 패턴들이 들어올 것들을 대비를 해서 매일같이 모니터링을 해요. 덱스 툴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일정한 패턴들이 있는데 기가 막히게 다른 패턴들이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그게 최근에 ERC 404가 먼저 일단 변화가 빨리 왔었고 ERC 404는 어떻게 보면 NFT와 밈을 이제 같이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민코인 프로젝트들도 NFT를 같이 발행들을 하거든요. 이건 그냥 미친 거죠. 엄청난 대불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됐을 때 바로바로 시장에서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거. 준비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다. 최소한 한두 달, 2달 내지 3달 정도. 제가 ERC 404를 말씀드렸죠. 대표가 되는 NFT 재단 그 프로젝트들이 수용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다. 근데 무조건 수용할 거라고. 뭐 크립토 펑크, BAYC, 아주키, 퍼디 펭귄, 기타 등등. NFT 메이저급들 블루칩들로 이제 분류되는 애들 있죠. 걔네들이 거래량이 바닥이 났거든요. 아마 민코인이 먼저 뜨고 NFT까지 뜰 거예요. 그러려면 민코인화된 NFT 코인들 이제 같이 여기에 편승을 해야겠죠. 이 중간에 NFT 담보대출까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엄청난 버블이 옵니다. 마치 디파이 버블처럼 그때 당시 컴파운드 막 이런 것들 있죠.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역사는 반복되는데 21년에 불장 때는 이런 레버리지 장치보다는 유동성 버블 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진짜 뭐 다 올랐잖아요. 다 올랐던 장이었고 본격적인 메인 장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때는 뭐 이제 뭐 도지 그냥 일반적인 거래소에서 뭐 샌드박스 같은 것도 100원에서 만 원까지 올랐던 시기니까 뭐 다른 것들도 먹을 것들이 많았더라면 올해 키워드는 민코인과 NFT다. 정말 미친 기회가 올 겁니다. 이번 사이클에만 잘 대응들 하시면 돼요. 아마 여기에 막대한 차이나 머니들이 유입이 될 건데 차이나 머니들 화끈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쪽에 그 무빙하고 움직임하고 다른 게 뭐냐면 차이나머니는 정말 화끈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금들이 출처가 좀 궁금하죠. 자금들이 출처가 이제 깨끗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시원시원하게 올려가지고 뭐 흔히들 말하는 그 믹서기를 돌리듯이 그 세탁을 하는 건지 아주 시원시원하게 갑니다. 시원시원하게. 이 배우들이 사실상 뭐 민코인들 아주 좋죠. 그들에게 이 차이나머니들이 세탁이 되기에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제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뭐 세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겠다는데 어떻게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것들을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그 자금의 출처가 누구 누가 사고 파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미친 장이 올 거라는 겁니다. 미친 장. 그 장만 만회를 한다면 아마 저희 페페아빠 구독자분들, 엘리트 클로버분들 모두 다 엄청난 기회들을 얻으실 겁니다. 대신에 빠지는 것도 아주 잘 빠지셔야겠죠. 보통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다 보면은 시드머니 퀀텀 점프를 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저 또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살짝 좀 쫓기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쫓기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저만의 좀 이제 판단이나 이제 오랫동안 존버라든지 스윙 같은 것들을 못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근데 제 분석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좀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지 다 맞아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는 틀렸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다른 분야도 아니고 코인 시장만큼은 그나마 자부심 하나는 좀 가질 수 있고 뭐 이런 데이터나 그나마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시장을 보는 좀 이제 눈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올해 잘 회수를 해야겠죠. 거의 지금 코인 시장을 바라본 지가 2만 시간이 넘는 것 같은데 정말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많은 기회의 구간들도 있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위적인 사건들 때문에 이건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루나 같은 사건들은 루나뿐만 아니고 코인 시장에서 원래 그런 것들은 알고는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갑자기 30% 급등하는 상황에서 서버가 다운이 됐어요. 2020년도 그때 11월인가 12월 크리스마스 때 특히나 그 바이낸스 거래소가 저는 그때 숏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모니터링을 하다가 바로 그냥 스위칭을 해가지고 아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스위칭을 해가지고 맨징을 할 만한 그런 과감한 이제 결단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먹통이 됐어요. 서버가 다운돼서 그때 했던 후에는 일단은 롱을 안 잡았다라는 거는 사실 제가 그때는 트럼프가 당선이 될 줄 알았으니까 조정을 바라봤거든요. 근데 바이든이 당선이 됐죠.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이거 인정 못한다라고 하면서 시간이 계속 끌렸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계속 열어두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 일말의 좀 희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솔직히 좀 상황이 좀 이상했거든요. 상황이 이상했잖아요. 코로나 시작부터 저는 다 의심을 했어요. 의심을 하고 그 의심이 결국에는 나중에 돼서야 맞았다라고들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이제 당선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열어놨기 때문에 쇼 포지션을 조금 더 바라봤던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근데 거기에다가 서버까지 터지면서 올라갔다 보니까 가장 큰 후회가 일단은 롱을 안 잡았다는 건 사실 그냥 제가 생각에 원래 숏을 보고 있었으니까 트럼프 당선으로. 근데 두 번째 후회는 뭐냐면 그때 바이낸스 말고 다른 거래소를 썼더라면 내가 스위칭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 저는 그때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또 두 번은 안 그러더라고요. 바이낸스가 그때 한 번 이후로 두 번째 서버를 닫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경험이 뭐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3,000달러까지 폭락했을 때 또 한번 그때도 한번 서버를 셧다운한 적이 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에서 인위적인 상황들을 사실 막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모든 상황에서 변수를 열어둬야 되기는 하는데 민코인에서 그러면 변수 상황이 어떤 게 있을까? 그냥 가장 크게 피하셔야 될 게 일단 덱스에서는 블랙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블랙리스트나 이 지갑들을 개인 지갑들을 동결하는 그런 컨트랙트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짜 야무진 코인들이 있으면 바닥에다가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들 없어지는 추세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좀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은 게 이 민코인들을 사셨을 때 개인 지갑으로 사시잖아요. 솔라나면 솔페어 같은 것들 보통 쓰시고
아니면 이제 이더리움이면 메타마스크를 쓰시는데 저도 메타마스크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메타마스크가 대중적이고. 근데 메타마스크나 이런 지갑 주소의 개인 지갑들을 컨트랙트들을 이제 이동이 안 되게 동결시켜 버리는 기능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돌려서 이제 블랙리스트로 하는 기능도 있고, 숨겨가지고 프로즌이라고 얼려버린다, 아니면 컨트랙트 이제 변경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덱스에서는 사실 정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자금 배분들을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드머니가 1억이다 그러면 덱스에다가 5천만 원을 넣는 것보다는 덱스는 한 1, 2천 정도로만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드 대비해서 10% 20%? 물론 좀 더 과감하게 해도 괜찮겠죠. 어차피 한 번 걸어야 되는 그런 사이클이니까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년에도 본다? 내후년에도 본다? 덱스를?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어쨌든 이번 한 번은요, 모두가 이제 디지털 지갑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버블을 만든다니까요. 21년도에 코인 시장 오신 분들 있죠. 21년도에. 그때 왜 오셨죠? 누가 시켜서 왔어요? 주변 보고 오신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아니면 뉴스가 됐던,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던, 아니면 주변에 뭐 어디를 갔는데 뭐 이제 수익들을 많이 나던 유튜브를 보시던, 뭐 아니면 생방송 어떤 플랫폼들을 보시던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잖아요. 누가 독려해가지고 야 너 코인 좀 해봐라 이래서 온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웬만하면은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그 흔히들 말하는 뽀모를 못 이겨서 왔단 말이에요. 뽀모를. 이만한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발 좀 우리 거 만약에 디지털 지갑 쓰면은 우리가 5달러씩 50달러씩 줄게, 이것도 하나의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펌핑만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상용화가 되기 전에 무조건 버블이 한번 온다. 근데 이번에 앞으로 다가올 상용화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스테이블 코인, 그게 CBDC,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게 만들고, 두 번째는 뭐죠? 디지털 지갑, 디지털 아이디 속에 디지털 지갑, 저희들의 개개인의 디지털 지갑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CBDC가 만약에 대중화가 되면은 마음대로 동결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사실 그 권한이 만약에 지금도 사실 뭐 동결과 비슷하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더 이제 과감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발행 주체에서 만약에 컨트랙트 이내 그런 기능들이 있으면 CBDC도 똑같이 그 작용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은행이 조금 단일화될 필요가 있겠죠. 발행하는 주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지갑들을 만약에 CBDC가 이제 전면적으로 수용화되고 이제 상용화가 됐을 때는 저희의 개개인의 지갑들이 동결되기가 되게 쉽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런 시대. 저희만의 이제 신용 점수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점수들이 매겨지고, 이 사람이 좀 불량할 것 같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들을 합니다. 어디를 출입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 바운더리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그게 뭐 15분 도시처럼 이렇게 좀 이 모든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놓고 이 안에서만 놀게끔 할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너무 좀 이제 뭐 5년 10년 뒤를 내다본 것 같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맞이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 시즌의 사이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인위적인 디패깅, 상승 쪽에 디패깅이 나와서 블랙록이 뒤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USDC 서클, 발행사가 서클이에요. 서클. 골드만삭스, 블랙록, 그냥 기관들이 지금 전 세계 나스닥과 이제 원유 같은 선물들을 쥐락펴러가는 이런 기관들이 뒤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서클 뒤에. USDC. 여기에 대한 사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 인위적인 그런 것들밖에 없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바이낸스, USDC 마켓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상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유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전후에 가장 주목해야 될 거 뭐죠? 민코인 NFT. 엄청난 대버블장. 어떻게 보면 자산에 이 찍혀 있는 자산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거품이 낄 정도의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즌이니까. 세기말이에요. 세기말 자산 시장의 마지막 시즌. 그 다음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전이다. 질병 X, 전쟁. 질병 X 이름들이 나오겠죠. 이름들이. 시바이누.
아마 시바이누 같은 게 한 5개, 10개 이상도 나올 거예요. 진짜 마지막 세기말이에요, 세기말.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번 민코인 NFT 불장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뭔지 아시나요? 지금 최근에 그 사건들 터진 것들 있죠. 그거 보고서 대다수의 지금 한국에서만 그 대중들이 어떤 느낌들을 받는지 아시나요? 막 현타를 넘어서 증오까지 해요. 어디에? 그냥 전체 국가에다가 나라에다가 그냥 이게 맞나? 그러니까 하나의 집단 하나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모를 텐데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뭐 이제 뭐 경찰 뭐 이제 판검사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경찰 어디 뭐 이제 뭐 연예인 임원진 뭐 다 그냥 연결이 되다 보니까 다 같이 이제 한 통속이네. 이거 맞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거 돈을 버는 건데 이게 맞는 건가? 집도 못 사고 얘네들이 이렇게 먹는데 이런 식의 인식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또 이제 노동에 대한 그런 의지들이 사라지겠죠? 차라리 극단적으로는 그냥 전쟁 돼가지고 리셋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아요. 벌써부터. 물론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일 수도 있는데 원래부터 그냥 세상 너무 불공평해 다 리셋됐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겠는데 그냥 꾸준하게 그냥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그냥 극단적으로 그냥 보란 듯이 할 거예요. 어떻게? 민코인 NFT 대불장을 만들어서 그냥 엿먹어라 식으로 정말 싼마이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냥 니들 뭐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반응 시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사이클이다 보니까 그 정도로. 그러면 예상되는 펌핑되는 정도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겠죠? 상상이 안 됩니다. 세기말이다, 세기말. 세기말 버블장. 이 사이클들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길어봤자 3달? 빠르면 2달?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다고 지금 시바이누가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애들은 이미 시가총액이 높잖아요. 10조가 넘어요. 10조가. 지금 8조인가? 다 덜 풀린 게. 이런 한 번 이제 펌핑이 됐던 애들은 사실 좀 크게 주목받기는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많이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테마, 여러 가지 분야, 다양한 콘셉트의 민코인 NFT 대불장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이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찍게 됐어요. 그럼 다음 영상 때 오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시장 흔들리지 마세요. 기회라는 건 항상 존재하는데 그 큰 기회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올해 연말 되기 전까지로 넓게 잡을게요. 퀀텀 점프라는 걸 하다 보면 또 이제 기회들이 오게 됩니다. 지치지 마시고 쭉 달려 나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고점일 때도 잘 빠지셔야 되고 고점일 때 잘 못 빼는 것도 그것도 잘 빼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뺐는데 다른 것들 더 올라가면 뽀모 느껴가지고 더 다른 것들 사게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아마 올해는 그런 것들 잘 대비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품이 엄청 빠르게 올라갈 거고 빠르게 죽을 겁니다. 세력들은 모든 것들을 큰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NFT 민코인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그날들을 위해서 달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때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댓글 많이 다신 분들 다 데이터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민코인 대불장 오고 진짜 잔치되고 했을 때 엄청난 혜택들이 다가갈 겁니다. 저는 한다면 하는 그쵸. 말한 거는 지킵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뭐가 될지 모르죠. 그때 가봐야 알겠죠. 어쨌든 다음 영상 때 오도록 하겠습니다.